정조 19년 수원성.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펼쳐진다. 훈련을 지켜본 대신들은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임금 정조의 지나친 위용을 두려워했다. 갑옷을 입고 6천 명의 군사를 지휘한 임금의 모습. 정조는 왜 군대를 이끌고 나선 것일까? 조선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학식을 지닌 임금이 바로 정조대왕입니다. 정조는 성리학을 비롯해서 문학, 과학, 의학에 이르기까지 두루 능통했으며 규장각의 문신들을 직접 가르쳤을 만큼 학자로서의 자부심 또한 대단했던 임금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 군주였던 정조. 그런데 이러한 모습 이면에는 전혀 다른 정조의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정조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병사를 훈련시키는 등 스스로 무사와 같은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곤 했는데요. 그러나 정조가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영조 51년, 그의 나이 82살 되던 해. 영조는 신하들 앞에서 세손에게 왕위를 물려줄 뜻을 밝힌다. 그리고 승지에게 이를 적도록 명했는데 이때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한다. 신하들이 영조의 하교를 거부하며 승지가 쓰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더구나 이 자리에는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도 함께 있었다. 영조실록은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때 홍인환이 승지의 앞을 가로막고 앉아서 승지가 글을 쓰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임금의 하교가 어떻게 된 것인지도 들을 수 없게 하였다. 중대한 왕명조차 거부되는 냉엄한 현실을 세손은 일찍부터 경험했다. 국립전주박물관에는 어린 시절 세손의 심경을 짐작케 하는 글이 남아있다. 세손이 12살 때 썼다는 어필. 왕에게 좋은 것은 권하고 나쁜 것은 막아주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진산패사 위지경이라는 작품은 맹자 글귀에 나와 있는 작품으로 정조 12살 때 쓴 작품입니다. 신하가 왕을 어떻게 보필할 것인가,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자세를 지적하는 그런 글귀인데, 분명히 정조는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를 생각하면서 그 당시의 신하들을 의미심장하게 꼬집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는, 이 글씨에서는.
12살 세 손의 눈에 비친 신하들의 잘못. 그 사악함이란 무엇이었을까? 이모년 윤 5월 13일, 정조의 분노는 이날의 사건에서 시작된다. 뒤주에 갇혀 죽어야만 했던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 당파 싸움에 희생된 억울한 죽음이었다. 어린 세손은 아버지의 죽음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의 한을 갚고 못다한 효를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사도세자는 8일 동안 뒤주에 갇혀있다 죽게 되는데, 당시 뒤주를 지키던 포도대장 구선복과 그의 수졸들은 사도세자를 조롱하고 있었다. 떡을 먹고 싶으냐 떡을 주래. 술을 먹고 싶으냐 술을 주래. 아유 사람아. 당연히 복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생부가 이제 사망하는 걸 목격하는 처지였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영조 말년에 본인이 이제 왕이 되기 직전에 그 아버지 무덤을 참배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참 눈물겨운 장면인데. 정조가 세손 시절 머물던 경희궁. 이곳에서 정조는 무수한 고초를 겪었다. 당시에 어려웠던 상황을 정조는 일기로 남겼다. 내가 이렇게 일기를 쓰는 것은 지금 당하는 핍박을 후세에 전하여 알게 하기 위해서다. 정조가 남긴 존현각 일기. 영조 말년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정조와 신하들 간의 갈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노론 신하들의 오만과 위세는 극에 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금을 만날 때에도 몸을 구부리지 않았고, 신발 끄는 소리를 탁탁 내며 전혀 삼가고 두려워하는 뜻이 없었다. 신하들은 세손을 그들 손안의 물건쯤으로 여기며 끊임없이 위협했다. 흉도들이 신복을 널리 심어놓아 밤낮으로 엿보고 살펴 위협할 거리로 삼았다. 정적들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위협하는 이 시기, 정조는 죽고 싶은 심경을 토로한다.